네, 여러분, 제가 독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당연히 우리 땅인데 그냥 자기네가 못 가지니까 이렇게 툭툭 던져보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영상 먼저 보시죠. 韓国の若者たちが、ああ、独島は自分たちのもの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思う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の歌があると。歌まである。はい、いうことですね。 음악이 こちら、これ韓国の子供たちなんですが、 はい、これ韓国の子供たちがですね、独島は我が領土という歌を歌ってるんですね。1982年に作られた歌です。まあ幼稚園から学校でずっと歌われてますので、特に30歳代から下の韓国人はみんなこれを歌える。誰がなんて言い張ろうと自分たちの領土だっていうこと刷り込まれてるわけですよ。教育が違うから 뭐 말을 저렇게 해? もともと韓国のものだっていうなんか思い入れがすごい韓国人は強い。 어머.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일본인들도 독도를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고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너무나 되찾아와야 하는 일본 땅이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일본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자 살자 덤벼드는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이 내용을 우리가 지키고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본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청소선 지리교과서 일본 교과서예요. 첫 번째 줄의 끝부분을 보시면 시마네현 근해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서 그 영유가 문제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요? 네,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쭉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똑같이 진행됐던 그 일본 방송에서 첫 번째 근거를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これで日本が独立を果たしました。で、この時にですね、アメリカが竹島は日本に返すよということを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を知った韓国が抗議をしているんですね。いやいや、ここは、日本のものじゃない、韓国のものなんだとこういう言い方をするんですね。それに対してアメリカがこのように突っぱねました。当時の書簡があります。これですね。まあ、独島、韓国は独島と呼んでる、日本は竹島と呼んでいる、あるいは国際的にはかつてはリアンクール岩礁と呼ばれていたこともあるところなんですが、そこは1905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市長の管辖下にある、この島はかつて朝鮮によって領有権の主張がなされたとは見られない、つまり朝鮮はそんなこと言ってないよ、ここは日本のものだよ、だから竹島は日本に返すんだよと、こういうふうに独島は韓国のものだといったことを突っぱね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どういう表現になったかと言いますと、こうなりました。日本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チェジュ島、コムン島およびウルルン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全ての権利権限および請求権を放棄する、つまり竹島が入っていないわけです。 그럼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분하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일본의 입장부터 먼저 근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조약의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를 맺었다는 건데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화해를 했으면 누군가가 싸웠던 거잖아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가해 국가죠. 이 가해 국가가 피해 국가를 쳐들어가고 전쟁을 일으켜서 대량 인명 살상을 일으키고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계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가해 국가로 남아있는 상황,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일원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가해 국가였던 일본이 피해 국가들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연합국가 화해를 맺었던 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에 막 다른 친구들 물건 뺏고 돈 뺏고 때리고 막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주 큰 벌을 받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사과를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물건 뺏은 것도 미안하고 돈도 돌려주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일본이 피해를 받은 국가들한테 제국주의적으로 침략을 하면서 빼앗았던 영토들을 다 반환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근거는 뭐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지. 그 일본 방송에 그 일본 남성분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독도를 돌려주라고는 안 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뭐를 쐐기를 박았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모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항의를 하려고, 독도가 이 빠지게 된 내용을 항의를 하려고 이 미국 국무부에다가 서한을 보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시에 미국 국무부 차관보였던 러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답변을 주기를, 우리가 보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래서 너희한테 영유권이 없어 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던 거를 영상 속에서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답답하시죠? 네. 그래도 저희가 먼저 일본의 주장 내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반박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또 일본의 입장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詩を見ていきましょうか。はい。もともとこう日本の領土になったその閣議決定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ちらですね。はい。1905年です。ここに、竹島をこう島根県に所属にするよ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で、特にここの部分ですね。国際法上占領の事実あるものと認め、つまり日本が占領している島ですよ。国際法上それは明らかなので、ここを島根県の一部にしますよ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してね。この時ここを竹島と正式に名付けたんですね。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 중에 두 번째가 1905년에 국제법적으로 이제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기네가 영유권을 확인하면서 자기네 영토로 확립을 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지가 주인 없는 땅, 사람들이 이 살지 않는 땅을 자기네가 편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일본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이 또 여기에 더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17세기의 독도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지배해 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실효적 지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일본은 당시에 17세기면 우리나라로 치면 군인들,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막부 시대였습니다. 이 막부 정권에서 두 가문한테 울릉도 일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조업 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살지도 않고 무주지였던 곳을 일본이 어업 활동도 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했으니까 우리의 영토인데, 일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영토인 곳을 한국이 무단 점거해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니까 한국 너네 당당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본의 근거 4가지예요. 자, 일본이 이렇게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사실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외국인들한테 선전을 하면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짜 한국이 무단 점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돌려주라고 얘기했지만 독도는 들어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섬이 울릉도, 거문도, 지금 제주도밖에 없나요? 엄청 많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강화도, 교동도거든요. 그럼 거기도 일본 영토인가?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3,000여 개의 섬이 있어요. 3,000여 개의 섬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모두 다 나열할 수 없고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논리가 교묘해요. 우리가 잘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이게 진짜 일본의 영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묘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은 내용을 파헤쳐 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사실 독도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땅이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이렇게 중요한 조약문이 체결이 되는데 이 조약을 여러 번 수정하면서 글을 다듬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1차부터 5차까지 조약의 원문에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부터 사라지고 나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당시에 미국에 엄청나게 로비를 가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일본이랑 싸웠던 연합국은 당시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국도 있고 여러 연합국들이 있었겠죠. 영국, 뉴질랜드 같은 연합국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이 나중에는 따로 만나서 회담까지 했어요. 근데 독도가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본에서 반발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말만 빼자라고 했던 거죠. 미국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거지 이게 일본의 영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유권으로 확립할 수 있는 아주 확고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서예요. 스카핀 문서라고 불리는데요. 자, 일본이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사실 일본에 점령 국가가 들어가겠죠. 이 점령 국가는 당연히 연합군들일 거예요.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연합군 최고사령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GHQ라고 하는 사실 연합국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지령을 많이 받았던 미국 군인 정부 시기였어요. 이때 발표된 스카핀 문서 제677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46년에 발표가 된 게 울릉도 리앙크로 락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독도를 뜻해요. 그리고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로 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니 연합군 이 최고사령부에서 지정했던 문서에 별다른 수정 내용이 없으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에 뭐 수정 내용이 없으면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었는데 일본은 여기에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1946년에 스카핀 문서가 나왔지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나왔으니까 앞에 체결한 건 무효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죠. 비교적 최근에 677호-1이라 그래서 이 꼬리를 다룬 문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던 게 1951년 12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3개월 뒤니까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보다 훨씬 더 확고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다행이다. 속이 뻥 뚫리네요. 이게 바로 스카핀 문서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종료를 해도 될 정도로 확고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사실 그러면 아니 그 러스크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일본 영토로 독도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러스크 서한의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일본의 로비도 있었고요.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 이슈가 막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깝게도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전쟁 중이었죠? 한국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세계를 수호하고 싶어요. 근데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미국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큰일이다. 근데 그 1년 전에 이미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에서 가장 땅덩이가 큰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생각을 한 거예요. 독도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이거를 일본만이 동양에서 자본주의 세계를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생각을 해서 독도를 일본 쪽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근데 이거는 미국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고 이 개인이 의견을 밝힌 것뿐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미국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면 일본 땅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에서는 시마네현 고시가 나왔어요. 시마네현이 진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일본의 한 현이에요.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1905년에 국제법상으로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905년이 어떤 시기냐면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랑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데 생뚱맞게도 싸운 그 배경은 한반도의 바다였어요. 여기서 싸우다 보니까 일본이 독도에다가 군사용 막루를 세우고 여길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키면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에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켰던 거죠. 이것 또한 제국주의 침략을 막 감행해 나갈 때 저질렀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무주지라고 하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영유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던 영토라는 거죠. 1905년보다 5년 앞선 시기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에서 칙령 제41호를 발표를 해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소로 개정하고 이제부터 대한제국에서 훨씬 더 확고하게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하는데 저 석도의 석자가 도리이잖아요. 이 돌섬이 바로 독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일찍이부터 영유권을 확립하고 계속해서 장악해오고 있던 거죠. 심지어 정말 일본은 전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이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됐어요. 아니 자기네 나라 땅이면 왜 세금을 내겠어요. 영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장악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17세기에 우리가 여기를 발견했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6세기에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신라 지증왕 때 항상 알잖아요.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하고 울릉도 독도 일대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의아한 게 그럼 17세기에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 일대 가서 물고기 잡고 실효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조선 15세기 시기에 이때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게 바로 일본 도적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도적대가 무기 챙겨서 배 타고 중국 남부 해안가, 우리나라 섬, 우리나라 해안가로 와서 약탈을 하고 막 살인을 저지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때 발표를 했던 게 섬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쇄안 정책을 하는 거예요. 공도 정책이라 그래서 섬을 비운다고 하는데 울릉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륙으로 이주시키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불법적인 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했던 게 17세기 말에 안용복님이 이거에 대해서 영유권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확립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안용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어떤 출신의 어떤 직업의 인물이라고 알고 계세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부였나?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노비셨어요. 노비 출신으로 당시에 울릉도 독도 일대에 가서 17세기 말에 물고기 잡이 하고 하는데 일본 어민들이 거기에서 물고기 잡이를 불법적으로 하는 거를 보고 화가 나서 너네 왜 우리나라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냐, 니네 땅으로 꺼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 어민들도 화가 나서 아니 여기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땅인데 너야말로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에 좀 밀리셨어.
그래가지고 일본 어민들한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납치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대단하신 게 일본에 가서도 너무 기계 있게 아니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는 넘어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도토리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현에서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각서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가사키에서 뺏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조선에선 사실 안윤복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상을 줘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곤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허가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죄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도 17세기 말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울릉도 독도는 이 조선의 땅이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도해 금지령을 내려요. 사실 이거보다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도해 금지령을 내렸고 그때 이 안윤복님이 불안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숫자가 좀 부족했잖아요. 이 어부 11명을 모아가지고 다시 울릉도 독도로 가셨어요. 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어민들을 잡아가지고 또 일본으로 넘어가셨어요. 그 일본으로 넘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자기 말에 이제 좀 힘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울릉도 일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간 외교가로서 이제 뭔가 힘을 실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조선 팔도 지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울릉도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 곳이니까 다시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형이 내려져요. 네. 왜 그래 진짜? 하지만 다행히 감형을 받으셔서 유배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셨으면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외교가로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 시대적인 인식의 한계였던 거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받았고 우리가 장악해왔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본은 국가에서도 막 발표를 하잖아요. 막 울릉도 독도로 넘어가지 말라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다, 한국의 영토라고 말했던, 국가적으로 인정했던 게 몇 번이나 확인이 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했어요. 이거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 같은 기관이 태정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1877년에 일본의 태정관에서 또 지령을 내려서 여기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근거를 파악을 해보니까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엔 뭐라 그랬어요? 너네 떳떳하면 어디 가자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일본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너네 떳떳하면 같이 밝혀보자. 그리고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 뭔가 정의로울 것 같으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독도 문제 올바른 해법으로 약 20%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밝혀보자는 걸 선택을 하셨는데 이건 일본의 노림수예요. 왜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그 핸드폰을 훔쳐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다시 내가 그 핸드폰을 돌려받았는데 다시 강도가 오더니 야 그거는 원래부터 내 거였어. 경찰서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걸 증명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니 왜 내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 당연한 건데. 분쟁 지역이 아닌 걸 가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일본의 노림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까지 시켜가고 다케시마의 날까지 만들어가면서 죽자 살자 덤벼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겠어요?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일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1994년부터예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1994년에 해양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 해양법이 발효가 되면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섬처럼 보이는 지금 독도 사진을 넣었는데 이 섬이 어느 나라의 A 국가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면 망망대해 중에서 그 국가의 연안을 기점으로 12해리의 거리까지는 그 나라에서만 물고기도 잡고 자원도 캐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해양법이 이제 발효가 되기 전에는. 근데 1994년에 해양법이 바뀌었는데 발효됐는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200해리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욕심을. 일본이 생각하기에 여기 그냥 돌로 만든 섬인데 생각했다가 여기 금섬인데? 여기 놓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독도가 뭐 독도 새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 어업자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얘가 바다 밑에 있는데 드라이아이스랑 비슷해 보이는데 불이 붙어요. 그래서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에요. 근데 이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얘가 잘 개발이 되면 독도 일대에 6억 톤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억 톤이 30년 동안 제대로 개발하면 10조 원의 우리나라의 개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러일 전쟁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여기는 정말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예요. 군사적인 가치가 큰 게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일본은 바닷속에 망망대해로 떠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해양 세력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 위에 한반도가 있고 그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땅과 바다 세력이 마주보고 있는 한 가운데 독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 저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하면 여기다 레이더 기지를 설치를 해서 러시아 함대 이동하는 것도 관찰하고 북한의 동향도 살피고 한반도 동향도 살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라도 막 힘으로라도 밀어붙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안타깝지만 사실 2021년 9월 17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죠. 한국, 미국, 일본 외교 차관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회견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독도에 우리나라 한국 경찰청장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동회견을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주고 있냐면 독도를 일본이 정말 억울하게 뺏긴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메시지도 주고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여러 가지 중에 뭐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가해 국가예요. 전쟁 범죄 국가예요. 근데 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거죠. 일본이 정말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뺏은 영토 다 돌려주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슬쩍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냥 다시 챙겨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전쟁 가해 국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변형태 외무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 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결의 영의 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일본이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